여러분들 뭐 책에 제가 깊은 지식은 모르지만 1945년 한일, 일본한테 해방을 하고, 또 북쪽은 북쪽대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남쪽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고, 그 와중에 김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그 중에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JSU님 잘 보세요. 우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미군과 합심해서 건국을 했고, 김일성은 조선으로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건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남한에 있던 누가 있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승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김구도 있었고, 예? 김구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봉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봉암. 김구, 조봉암, 박헌영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뭐 김구, 조봉암, 예? 박헌영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주체 사상을 향후에는 바꿨지만 조선으로 나라를 건국을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형님,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만 바라볼 겁니까? 전쟁이 나면요,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현재 연합군이 북한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군대는,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군 통수권자가 전군 싸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정말 안 싸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인데 북한하고 싸우면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예?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북한 편을 들어야 되냐? 와, 참. 참참님이 300초 동안 제한했습니까? 제한 안 하셔도 돼요. 제한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요, 죽고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다 안 해본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같은 친일 이용해서 대통령 해먹은 인간, YLAB님은 그 중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그 옛날부터 한일 합방, 우리나라가 미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그 전에도 계속 일본 몰이하면서 일본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광복절 관련 행사에 일본 도쿄역이 나타났다. 도쿄역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운동해서, 네? 홍범도가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연합군이 일본에다가 히로시마에다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2방을 터뜨려서 일본이 투항하고 항복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범도라는 사람이 물론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일본을 물리치는 독립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했을진 몰라도, 여러분들 네이버에 나무키인가 거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야, 20대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글을 안 써 놓든가. 아니 20대 때 군 상사를 죽이고 도망가고, 또 돈을 안 준다고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가고, 인제는 속세를 벗어나겠다 그래서 절에 갔는데, 절에 가서 또 어느 여자하고 애를 낳아서, 그 내용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과연 그것을 글로 만들어 놓은 건 또 왜 만들어 놨는지 궁금해요. 그래 놓고 예?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영화도 보고, 그죠? 아, 네이버 해석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저는 인용할 뿐이, 그걸 답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왜 그 얘기를 써 놨느냐. 그게 팩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좀 거시기합니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뭐 그게 없었던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고 뭐 봉오동 전투가 어떠고 하는데, 아니 과거는 그냥 과거는 묻히는 겁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왜 과거를 묻지 마, 지금부터 진짜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아, 일찍들 제대로 된 반박글 좀 써라.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전쟁이 나면 지금 전 국군 통수권자가 전군한테 투항 명령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8.15 광복절날 북한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북측이라고 얘기하고, 뭐 9.19 합의가 어쩌고 저쩌고 원상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통일을 북한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휴전선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폭파시키고 폐쇄하고 도로도 다 없애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다 없애고 아예 적대 국가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을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도 안 하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흡수 통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통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데 통일을 한다? 그럼 어떤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하겠다. 9.19 합의, 그다음에 우린 적대 관계를 갖지 않는다. 통일은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남쪽에 원하는 흡수 통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맞나요? 야, 흡수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방첩사만 없었어. 스피커 틀면 해 준대.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확성기 해체도 안 하고 철거도 안 했는데, 철거했다고.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북한한테 그렇게 뭐 밑보인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각서를 쓰고 왔는지 궁금도 하고, 북한에다가 각서를 쓰고 왔냐 이거예요, 각서를. 예? 극우의 나라 주사파는 극우 세력 조사. 다른 얘기 해 볼까요? 다른 얘기.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아, 책 좀 읽어. 아, 책 안 읽고 얘기할 거예요. 왜 자꾸 책 읽으래. 아니, 아니 책 읽 아니 책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응? 예. 아, 저는 몰이놀이하지 않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국군한테 "싸워서 이기는 길은 옛날 방식이다."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또 경제를 음 높이 선진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외국 나라들과 연합해서 유사시에 전쟁 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 K님은 맨날 책이나 보래. 내가 책 읽고 여러분들한테 가생 예?
강의할 것도 아니고 예? 무인기 왜 보낸 거냐. 북한에서 청와대에 무인기도 보내고 용산에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인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네. 정말. 예? 정말. 아우 정민식 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전 상태인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평양에 드론도 들었다 놨다. 아니 우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내면 어때요? 우리가 평양에 드론 보내는 건 아주 훌륭한 거잖아요. 적국의 평양에 드론을 보냈는데도 북한이 꼼짝도 못하는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연평도에 예? 대포가 빵빵 떨어졌는데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땅을 양보하라고. 예? 아니 이 세상에 웃기는 세상이 많더라고요 정말. 아니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건 괜찮냐. 4박 3박 전쟁하고 오면 되겠다. 전쟁하고 오면 돼. 한미일 동맹 굳건하니까 주변국 경제적인 동맹도 지켜야죠. 맞아요. 예. 아저씨 전쟁 나면 참전하실 건가요? 제가 팩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딱 나면 예비군 소집이 되죠. 동원 예비군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말은 전쟁 나면 쳐들어간다 뭐 전쟁터에 쫓아간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쟁 나면요. 일반인들 시민 일반 국민은 피난을 가야 됩니다. 피난. 왜냐면 전쟁은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라크나 러시아나 이런 전쟁 싸우는 거 보면 뭐 일반인들은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총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근데 전쟁이 났다고 또 피난 간다니까 "야 야비한 사람." 그러는데요. 기준은 전쟁에는 군인만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군인만. 그래서 포로를 잡거나 군인도 포로로 잡잖아요. 일반 국민은 전쟁에서는 제외된 게 전쟁이에요. 그래도 국제 협약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 나면 뭐 쳐들어갈 겁니까? 군에 참전할 겁니까?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은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전쟁 나면 예?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군인, 예비군,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직장 민방위 이런 사람들은 지역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공무원들은 동을 지켜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시민 피난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전쟁터에 뭐 쫓아가서 같이 싸운다. 여러분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전쟁이 나면요. 정말 여러분 전쟁 영화 못 봤나요? 정말 내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져 죽는데 이게 뭐 그냥 장난인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전쟁 나면 북한 동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포니까 안 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예? 평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고 저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나 저기 유럽에 이스라엘 한번 가 보세요. 이란, 이라크 전쟁 지역에는 국가에서 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 총탄 맞으면 또 국가에서 왜 거기도 뭐 못 가게 안 막았냐 해서 외교에서는 전쟁 중에는 어 종군 기자 말고는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니 K 님은 책 좀 읽으라는데 아니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요? 왜 내 K 님이 뭐 나 공부 가르쳐 주고 예? 공부를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항상 못난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넌 그것도 모르냐."라고 그 사람을 폄훼하는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실전에서 돈도 잃어보고 따보고 해 봐야
세상 희노애락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고맙습니다. 책은 감옥에 가면 많이 있겠죠. 윤처럼 추잡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부를 찬양하세요. 찬양이 아니라 그런 부부를 존경합니다, 저는. 네? 왜 찬양입니까?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찬양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다 마음으로 싸우는 줄 아나. 안 그래요. 네? 대부분이 다 전쟁 나면요. 적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죠? 예비군이면 싸워야 하잖아. 누가 예비군이요? 나는 예비군이 아니요. 맞아요. 사실 전쟁 나면요. 도망가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도망간다는 표현이 비열하게 교육받고 뭐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망가야 군인들끼리만 싸웁니다. 왜? 적군이 와서 민간인을 인질로 잡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가끔 인질극 벌이는 거 있잖아요. 강도가 선량한 사람 목에 잡고 인질극을 벌이면 섣불리 제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일반인과 군인이 분리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대한민국에도 성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남한산성도 있고 각 고을마다 산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산성이 있습니까? 왜? 군인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해서 거기를 함락해야만. 거기 함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 군인을 제압해야만 그걸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쟤네 군대 저기 있으니까 몰래 사이길로 도망가서 남한을 이길 수 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있고 전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요 모두 나가서 싸워야죠. 여러분들 행주대첩도 모릅니까? 아주머니들이 돌멩이 뒤에서 날라주고 싸웠습니다. 그거는요 미화한 거잖아요. 미화. 실제로 전쟁 중에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전투기가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아파치 헬기가 있어야 되고 탱크를 잡을 수 있는 CH-47 헬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애국 보수가 전쟁 나면 도망가라는 게 맞아요. 야, 애국 보수가 전쟁 나면 도망가라는 게 맞냐고 묻는. 그럼 애국 보수는 가서 다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군인이 싸우는 거라니까. 전쟁이 나면 군인이 싸우는 건데 군인도 아닌 사람이 가서 싸운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 사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반인들이 탄약고를 탈취해서 일반 국민이 광주 시민이 탄약고에서 소총을 노획해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총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광주 사태 때 선량한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주겠다고 다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선량한 시민이 총을 탈취했기 때문에 총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광주의 시민이 어떤 경우에도 총을 강탈해서 같이 싸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유혈 사태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맞잖아요. 그죠? 예? 북으로 드론 보내서 외환유다. 그거 책에 있는 얘기잖아요. 예? 북으로 드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을 염탐하고자 우리나라가 드론을 보낸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은 북한에 드론 보낸 게 잘못됐대. 아니 왜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북한에 드론 보낸 게 적국에 염탐하러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지? 우리가 북한에 드론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이 적국인데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나라고 같은 동포입니까?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탱크 잡는 헬기가 아니고 탱크 잡는 거는요. CH-47 탱크 킬러가 있어요. CH-47이라고 헬 예? 그 전투기도 아니고 헬기도 아닌 거 있어요. 헬기는 아파치 헬기 아파치. CH-47 OH-58 UH-60 이게 헬기고요. 그다음에 AH-1H가 탱크 잡는 헬기 아파치 헬기고요. 제가 군대 헬기 잡는 방포단이었어요 제가. 예? 우리 K님 저한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예 제가 삼천포 다녀왔습니다. 삼천포. 삼천포에 솔비치에 다녀왔습니다. 솔비치. 아우 좋더라고요. 솔비치 술 소주 한 5병 마시니 저는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입에도 안 대고요.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다음에 종교도 안 믿어요 제가. 종교도 안 믿습니다. 뭐 기독교니 하나님 아버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종교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예? 예. 예 그죠. 그래서 아니 왜 이딴 것들이 자꾸 랜덤으로 뜨는겨. 왜 랜덤으로 뜹니까? 제가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15,000 명이 늘었네. 정말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왜 감옥에 갔습니까? 일반 국민이 보냈습니까? 일반 국민이 감옥에 누라고 했습니까? 전부 예? 전부 힘께나 쓰는 그 국회야 헌법재판소 내란 특검 그다음에 판사 몇 명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저 짝들은 뭔가를 쏘는데 정찰기도 못 보내냐. 웃기네 진짜. 그러니까 최명자님 말씀처럼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에다가 조선에다가 드론을 보낸 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참 머리가 썩은 사람들이 많아. 아니 우리가 평양에 드론 보내는 게 적국인데 왜 못 보냅니까? 예? 왜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야 정말 예? 저는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고 드론을 보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삼척을 갔더니 울진 삼척 무장공비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야 참 거긴 군대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경찰만 있고 해양 경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 군인이 가면 군 뭐 간첩이 오면 빼도 박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순수한 그냥 민간들만 사는 그런 도시잖아요. 살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나쁘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실미도 무척 어렵습니다. 정보 습득을 외환 유도라고 하는 게 니들 그렇게 맞아. 맞아. 정말 지금 전시도 아닌데 드론 정찰을 왜 해? 위성으로 다 여러분들은 위성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FFF 님은 뉴스에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위성으로 보는 거요. 말은 뭐 다 보인다는데 1m 짜리 보이고 뭐 3m 짜리 보인다는데 여러분 드론으로 봐도 잘 안 되는 판이에요. 무슨 놈의 위성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FFF 님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아직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무인기 보내는 거 북한이 외환 유도했으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화돼야 그래도 선진국 대열도 가고 또 여러분들 진짜 북한에서 남침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북측한테
"야 전군 북측 동포 쏘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방력이 강화돼 있어야 예? 그러니까 정찰 드론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걸 왜 안 짜라고. 아니 적국하고 응? 왜 안 짜. 위성 안 봐도 됨 미국에서 연락 와요. 참, 참 네. 그냥 정찰하지 말고 북한은 보내지도 마라. 그럼 결국에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럼 우리나라 전군에 투항 명령 내려야 되나요? 맞나요? 그래야 되는 게 맞나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은 중고학교, 고등학교 때 뭐 배웠습니까? 도대체. 초등학교 때는 뭘 배웠으며 중학교 때는 뭘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뭘 배웠습니까? 대학교 때는 자기 먹고 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공부한 거지만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배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북한 동포들이 우리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조선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MBC 말고 다른 거죠. 맞습니다. 에이 이거 억지 땡깡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씌우려는 것 맞아요. 합참 지시로 보낸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씌우려는 것은 잘 아니 저는 대통령이 가라 그래도 난 봐요.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전시 상황이 아닌 비전시 상황이야. 평양 한번 보내서 염탐 한번 하고 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아니 그 정도 못하고 응? 나라의 국방을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뭐 "전쟁을 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전쟁 안 하면 이기는 건가요?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쳐들어오면. 안 쳐들어오게 해려면 어떻게 해요? 안 쳐들어 정찰기 좋은 건 냅두고 중국산으로 좌표 다 찍히도록 보내는 건 정찰이 모르겠어요. 뭐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우리 으라차차님 반갑습니다 일단. 일단 반갑고요. 제가 어제 그제 좀 충전을 하러 동해안을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강릉으로 해서 동해로 해서 삼척까지 다녀왔습니다. 예. 투싼 끌고 다녀왔습니다. 투싼 끌고. 뭐 좋습니다. 투싼 차 잘 나가더라고요. 예. "논리 난다."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는 거야. 아유.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저는 북한 무인기는 말 못하고 합참 지시로 북한에 보낸 무인기 잘못이라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 배운 대로 투싼 똥차는 아니죠. 네. 아니 뭐 그냥 맞아요. 투싼 똥차 아닙니다. 잘 나갑니다. 한 10 제가 2014 년짜리 2014 년짜리 2014 년짜리니까 지금 11년 됐네. 11년 됐는데요. 11년 동안 14만 뛰었어요. 14만. 14만 뛰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연식이 오래됐어요. 제 차는 중고차 투싼 중고차 800만 원 주고 샀다니까. 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뭐 배운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수 뭐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약자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그 약자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남들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금 뒤떨어지고 조금 뒤따라오는 여러분들 마라톤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우리 아카시아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필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민 정책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경쟁 사회에서 조금 뒤떨어진 사람들, 예를 들면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거기에는 1 등도 있고 2 등도 있고 또 3 시간에 결승점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꼴찌로 오는 사람까지도 기다려 주는, 예? 그게 마라톤 선수끼리, 또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서로 경쟁 사회에서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벤츠 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처럼 10 년이 넘은 투싼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내 능력을 발휘해 주면 그게 최고지, 남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그걸 뺏어 먹으면 나쁜 사람이죠. 그게,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잘난 사람이 조금 못 산 사람은 보태도 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을 북측이라고 얘기하고 뭐 북한의 김정은을, 김정은 뭐 국방위원장이 뭐 주체 사상이니 김일성을 뭐 폄훼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억지 논리 같은 거, 그다음에 북한 평양에다가 드론을 보내면 그걸 안 된다고 하는 둥,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보수입니다. 왜 보수냐면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자유 대한민국만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뭐 좌파도 모르겠고 우파도 모르겠고.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아무도 모르게 북한 군을 도와서 군인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적화 통일을 만들어서 우연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망해서 조선으로 되면 이 밑에서 받침해 줬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보직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보직을. 여러분들 박헌영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역사책에 보니까 김일성한테 사형당했더라고요.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김일성 한 명 아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박헌영 말고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김구도 있었잖아요. 김구. 김구도 이승만하고 적대 관계였잖아요. 결국엔 이승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미국과 자유만 선호해서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산층,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미국, 일본과 합심해서 이만큼 살게 됐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북한을 다녀왔습니까? 러시아를 다녀왔습니까? 중국을 다녀왔습니까? 내년 먹거리를 찾으러 다녀왔다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먹고 살 게 미국, 일본이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그래 봐야 그 위에 권력 잡은 사람은 뭐 먹고 살겠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 으라차차님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아, 으라차차님 저 군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군대 다녀온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걸리면 그게 작전이야. 아,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좋아요는 32분이 해주셨네. 32분. 아, 베토벤은 아, 시차명자님 쏘리, 김구가 저렇게 속이는 게 신기해. 지금도 그렇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조봉암이라는 사람도 우리 이승만 정부에서
사형을 처했잖아요, 사형을. 그죠? 김구가 찐 보수인 거는 인정하세요? 찐 보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김구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자주 독립, 자주 북한과 남한이 합친 통일된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게 지금도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잖아요. 저는 북한은 이미 자기네들만의 세상이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도 했고, 우리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북한을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북한이 아니라 북측이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북측.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북측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북측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유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썼는데, 우리는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 북측에 유감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 해놓고,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궁금해. 그럼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북측은 우리나라하고 담을 쌓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다 폭발을 했고, 근데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북측과 통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죠? 네?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북한의 이롭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존의 대한민국을 없애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낮에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과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네? 여러분들은, 그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최명자님, 김구가 처한 상황을 편먹다 보니까 찐보수처럼 보이지. 예. 그 지지율도 가짜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20% 이하 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국민 저항은 좀 더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지만, 만약에 지지율이 20% 30%대로 떨어지면서 뭐 북한을 북측이라고 얘기하고 뭐 통일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흡수 통일은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통일을 하냐, 이거 어떤 통일. 그러면 아차, 아차, 맞구나, 내 마음하고 틀리구나. 그래서 뒤돌아서면 이건 이미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거지. 왜? 아, 그런 의도였어? 아, 맞아. 저 사람의 의도는, 우리 국민들한테 표를 받았지만, 표를 1700만 표를 받았지만 의도가 저거였구나. 그게 나타나는 순간, 예, 배신이죠, 배신. 그래도 정부, 요직에 있고 정부 국가 대통령이 되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막 쇼를 하는데, 한 번도 좌파로 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외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태극기를 들고 이제 보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중심에서 조금씩 북한이나 중국으로 치우칠 거냐, 아니면 미국과 정말 동맹 관계를 좌파한테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천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못하자니 이게 뭐 지지율 떨어질 것 같고, 하자니 또 그것도 지지율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양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걱정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미국에 가서 예 트럼프를 만나는데, 미스터 스토리님 한 잔 하셨으면 그냥 죽는, 저는 술을 먹을 줄 모른다니까. 아 저는 술을 못 먹어요.